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총괄 건축가를 맡고 있는 김정임 건축가입니다. 부산중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계를 맡으신 JY 아키텍츠의 조장희 소장님과 함께 도서관을 설계하시면서 하셨던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바쁜 일정인데 무리해서 좀 이 공간을 꼭 와보고 싶었던 게 사진에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중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되게 티피컬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네. 아이들의 상상력을 정말 자극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굉장히 꼭 책을 읽으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간을 경험하고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꼭 와서 보고 경험을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면은 부장님이 이제 이 공간 설명하려고 쓰신 설명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도서관은 책과 생각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우주이다라는 그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의 도서관, 그 중에서도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도서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마치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겪었던 도서관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이용하지 않는 왜 아이들이 여기 잘 오지 않을까.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을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도서관을 보면은 뭔가 딱딱하게 서가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책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여기 오면은 잘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자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책을 읽으러 와야지가 아니라 쉬러 와야지, 아니면 애들하고 이야기하러 와야지, 공부하러 와야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봐요, 학교 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특히 여기 장소가 이제 저 본관하고도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학교 도서관이, 우리 학교 도서관은 이런 도서관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 둘러싸인 책들, 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고,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원래는 그냥 요층에 있는 3개 모듈의 교실이었던 거죠. 그쵸, 교실을 네. 합쳐서 만든 도서관이었던 건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아이들이 어떤 동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가를 분석하셔서 이제 과감하게 사실 위층의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포함시키면서 네. 이 한 스팬 정도의 이 슬라브를 해체하시고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네,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초기에 어떤 식으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랑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복층형의 어떤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어쨌든 굉장히 제도권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한 번에 오자마자 야 복층을 뚫어보자 이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부장 선생님께서 네. 아이들이 여기 오기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들어오고 아이들이 아래에서 내려오고 이랬으면 좋겠다. 다 뚫어야 된다. 이렇게 더 그래서 오히려 엄청 힘을 적극적인데. 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뚫어서 스탠드형도 만들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꿈을 담은 교실 계속 3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 교장 선생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확고하시면 건축가가 훨씬 더 네, 열심히 그쵸. 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이디어도 막 새롭게 계속 내고 네. 좋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네.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면 가급적 그렇게 진행해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제약을 하거나 제한을 두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과정 중에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과정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워크샵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네. 소장님도 어떤 식으로든지 워크샵을 진행하셨는지요? 어떤 워크샵이라기보다
학생들 전교생의 설문지를 받아서 전교생이? 진행을 전교생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대표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했더니 그럼 다 받자. 다 받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네. 받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는 오기 힘들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행동, 학교 방과후 끝나고 애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 뭐 어디 쉬러 가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가 좋아진다면 올 것이냐 했더니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학교에서도 약간 이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기 잘 만들면 애들이 잘 쓸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잘 만들면 뭐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쯤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중3이었던 애들이 그 졸업을 하고 공사 이제 끝났을 때. 공사 끝났을 네.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생겼어라고 하면서 이제 데려오면서 여기 저 뒤쪽에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아이들이 너무 부럽다. 나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막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요즘에 도서관을 만들 때 큰 트렌드가 예전에는 약간 작은 도서관인 경우에 서재 같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방침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거실 같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도 다양한 활동들 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공간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 와서도 뭐 재학생들하고의 뭐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게 정말 꼭 책을 보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학교의 어떤 구심점 같이 돼서 학교의 방문자들이나 뭐 학부모님 오셨을 때도 네. 선생님들하고 여기서 뭐 면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구심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계속 장소 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사항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보이는 거는 굉장히 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로는 장서수는 이렇게 마치 판상형으로 일렬로 서가를 쫙 배치한 것보다는 효율이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주변을 쭉 돌렸는데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괴리가 약간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꼭 모든 책을 다 구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내가 꺼내서 봐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뭐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고 잘 보지 않은 거는 어쨌든 다시 서가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장소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꽉 채워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를 그냥 활동 공간으로 놔둬야 되느냐라는 고민에서 일단 후자를 선택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동의가 되고요. 사실 여기다가 책 놔두느라고 가운데 공간에다가 계속 어떤 책장 같은 걸 배치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꿈담 교실 사업을 요번이 처음 하신 거였죠? 여기 처음 하고 예. 올해도 하고 올해도 하고 두 네, 번째 네,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고 네,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어서 저희가 참여한 건축가들 안에서도 뭔가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혹시 소장님께서 참여하시면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앞으로 방향성,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일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도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부분, 일들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 하면서 제일 마찰이 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예산 안에서 가구 짓기를 못 산다 네. 라는 근데 그게 올해는 변경이 돼서 이렇게 조금, 되는 걸로 예산을 분리해서 주시는 걸로. 근데 이제 특히 담당하셨던 주무관님은 절대 안 된다 네. 라고 하셔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학교에서도 당황하셨어요. 네. 아니, 도서관을 개설하는데 도서관에 들어간 책상과 의자를 못 한단 말이냐 라고 해서 그래서 준공이 되게 늦어진 이유도 있고요. 다 네. 만들어 놓고 나서도 개관을 못한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올해 이제 갑자기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고 네. 이거를 계속 사업을 개선시키려고 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간을 이제 터서 했는데 그 냉난방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딱 그 학교 안에 교실 안에 뭐 에어컨이 2대다. 그러면 이제 냉난방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텄더니 기존의 에어컨을 결국 냉난방기를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서는 이게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 밑에가 굉장히 난방이 안 될 거다. 냉방은 네. 괜찮다. 근데 난방이 안 될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은 우리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아이들이 한참 열이 많은 시기인데 그때가. 그리고 예. 겨울에는 어차피 문 닫는다. 음. 근데 뭐 그 교육청에서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그때 없는 예산을 막 쪼개서 막 이렇게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을 들여서 바닥난방을 깔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바닥이 푹신푹신한 데는 네. 바닥난방이 깔린 거고 네. 딱딱한 데는 안 깔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그랬죠.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의자를 사줘라. 책상을 사줘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아직도 여기는 좀 더 뭐랄까 건축공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이들한테 공간을 이제 준다는 의미로 조금 더 이제 건축주무관님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난냉방은 또 기계 관련 주무관 그렇죠. 저에서 하다 별도로 보니까 있으시죠.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부서가 조금 더 이 사업이 조금 경험이 되면서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예외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조금 부드럽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부산중학교 설계하신 조장희 건축가분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